다음은 HA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 구성인데요. HA 구성은 크게 VRRP하고 가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HA 구성 설명하기 전에 UDLD라고 해가지고 링크 어그리게이션, 그러니까 링크 상태를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UDLD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링크 계층, 그러니까 케이블이 물리적으로 구성이 되고 모니터링으로 해서 그 단방향 링크를 감지하는 기술인데요. 쉽게 단방향 링크 방향에 링크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포트 상태를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블럭을 하는 기능을 말씀을 합니다. 특히 뭐 광이나 링크 어그리게이션 여러 가지 그 아까 연결한 LACP, 그러니까 링크 어그리게이션 오류를 감지하는데 조금 많이 쓰이는 방식인 거고요. 동작 방식으로는 그 스위치 간에 단방향 링크가 생겼을 때 해당 포트를 아예 셧다운을 시켜버립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단방향 링크를 접속된 두 장비 중 하나가 상대방이 보내는 트래픽을 못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어 2 루프가 발생됐을 때 한쪽이 송신한 프레임이 사라지는 블랙홀이 발생이 됐을 때 하는 거고요. 뭐 케이블이 잘못된 거를 감지하고 동작하는데 루프 가드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생이 됐을 때 UDLD를 사용을 하면 자동으로 조금 루프 방지라든가 케이블 상태라든가 그런 분류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UDLD 설정으로는 인터페이스에다가 링크 킵 얼라이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링크 킵 얼라이브 모드에 인터벌, 뭐 모드, 리타일드 이렇게 있는데요. 디폴트 구성은 인터벌은 5초인 거고요. 그 리타일드는 4번. 그러니까 5초 안에, 아니 5초 동안 그 4번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쇼킵 얼라이브를 하면 보시면 이건 디폴트니까 최대 전송 횟수고 최대 시도 후 회신이 없을 때 포트 다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송 간격인 거고 5000ms로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스위치 2번에 단방향 링크가 발생이 됐을 때 스위치 3번에 얘가 이제 PPDU를 보냈는데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3번에 데이터가 발신하는 경우에 루프 구조가 발생이 돼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발생됐을 때 얘를 자르는 거죠. 블럭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스페인트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스페인트리랑 다르다는 거는 케이블까지 확인을 하고 재계산을 하지 않는 거죠. 계속 보실까요? Show Link Keep Alive 스테이터스를 보면 포트는 9번인 거고요. 커런트 스테이터는 지금 업인 상태인 겁니다. 포트 블로킹이 안 돼 있고요. UDLD를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해서 보실 때 포트 9번이 페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블럭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블럭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자동으로 블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용을 한 상태에서 보시면 아까 지금 보시면은 업이었는데 이제 페일로 떴죠. 포트가 막히면서 이렇게 상태를 점검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중화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VRRP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VRRP는 여러 대의 스위치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단말, 클라이언트가 바라보는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IP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어티가 높은 스위치가 동작을 하다가 자동으로 스위치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자동으로 그 다음 프라이어티를 가진 스위치가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VRRP 기능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단말이 있는데 게이트웨이를 하나만 바라봅니다. 근데 백본 스위치가 2대입니다. 이쪽으로 통신을 하다가 얘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쪽에 있는 IP를 다시 게이트웨이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 IP를 쓰는 거를 얘가 자동으로 쓸 수 있게끔 VIP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장애가 났을 때 얘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VRIP 기능인 겁니다. 구성 요소로 뭐가 있을까요? 리얼 IP, 각각의 스위치가 갖고 있는 리얼 IP가 있어야 되시고요. VIP,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스위치들이 공유할 수 있는 버추얼 IP, VIP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VRID, 버추얼 라우터의 ID, 실제 이거에 쓰는 ID인 거죠. 그리고 VMAC, VMAC은 뭐 버추얼 IP가 쓰는 MAC 어드레스인데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헬로우 패킷, 뭐 프라이어티 값, 프라이어티 값은 액티브인지 스탠바이인지 결정을 해주는 우선순위 값을 설정을 해서 어떤 거가 액티브로 가질 건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VRIP 구성 명령어로는 IP 라우팅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우터 VRIP를 생성을 한 다음에 버추얼 IP 핑, 기본적으로 핑을 되게끔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디폴트는 핑이 안 되게끔 디나이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IP 버전 4로 이네이블을 시켜주고 VLAN을 들어가서 VRIP, VRID를 ID를 생성을 한 다음에 VIP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어티를 높여서 얘가 액티브를 가질 수 있게끔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애가 뭐가 단절이 됐을 때 VRIP가 넘어갈 수 있게끔 트래킹 설정을 해줍니다. 얘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뭐 옵션인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10, 11, 12가 트래킹을 설정을 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마스터를 넘기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네이블을 시켜줘야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show VRIP config를 보면 VRIP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인포메이션에 VRIP가 이네이블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show VRIP를 해서 확인을 하시면은 가장 중요한 상태가 마스터가 되어 있는지 슬래브가 되어 있는지 상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VLAN ID와 VRID가 맞는지, 그러니까 설정해 놓은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VRIP 컨피그를 보시면은 우선순위가 15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VRIP에서 프라이어티를 설정을 안 했다. 그러면은 값이 몇 번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까요? 보시면은 디폴트 값이 100번인 겁니다. 100번. 그러면 우선순위를 150을 줬고 스탠바이는 설정을 안 했다고 하면은 스탠바이는 100번으로 설정이 되겠죠. 그럼 우선순위가 150으로 되는 거가 마스터로 가져갈 거고 설정을 하지 않는 거는 자연스럽게 스탠바이로 넘어갈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세팅을 하실 때 하나는 설정을 안 해보시고 스탠바이로 갔는지 얘가 몇 번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겁니다. 다음은 혹시 VRIP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트워크 관점에서 봤을 때 마스터 스위치하고 스탠바이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인터링크를 통해서 VLAN을 매핑을 계속 할 텐데요. 거기에서 VLAN이 죽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게 죽었을 때 자연스럽게 VLAN이 셧다운이 되면서 프라이 값이 스탠바이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VRIP가. 그렇게 쓰면 되는데
혹시나 예를 들면 뭐 업링크라든가 아니면 외부 중요한 서버 링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단절이 됐는데 VLAN은 셧다운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링크만 단절이 되는 것 뿐이니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 역할이라서 서버에 만약 예를 들면 서버가 10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스위치 10번이. 근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10번이 죽더라도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스터로 갔다가 인터링크 갔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인터페이스가 셧다운이 되면 아예 그냥 VLAN이 안 죽더라도 스탠바이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VRIP, IP가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트래킹을 걸어서 주는 겁니다. 스태킹은 백플랜 스태킹하고 프론트 플랜 스태킹, 쉽게 말하면 BPS와 VSP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BPS는 뭐고 VSP는 뭐냐? BPS는 쉽게 말하면 BPS는 실제 우리가 스택하면은 스태킹 케이블, 전용 스태킹 케이블을 갖다가 뒤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스택을 쓰잖아요. 그거를 가져다가 말을 하는 게 BPS인 거고요. VSF는 Virtual Stacking Forwarding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전용 스택 케이블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UTP 케이블이라든지 광 케이블을 가지고 가상으로 스태킹 기술을 써서 묶는 방식을 VSP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리자면 가상의 단일 스위치 형태로 변환되어 관리 및 제어부가 통합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스위치를 합치는 거죠. 각각의 스위치를. 다중의 스위치와 링크 어그리게이션 구성, 뭐 얘는 뭐 그렇다고 치고, 쉽게 말하면 물리적으로 두 대의 스위치들이 이렇게 있는데 스택을 쓰면 두 개의 스위치가 한 대의 스위치로 논리적으로 바뀌어서 되는 거를 스태킹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면 아루바 OS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은 VSF, Virtual Switching Framework, Virtual Switching Framework 기능입니다.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연결이 가능하고요. 1G, 10G, 40G 모두 다 가능합니다. 지원 형태는 아루바 스위치 2930F하고 아루바 스위치 5400 시리즈가 VSF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2930F는 최대 8개까지 지원이 되고요. 1G 또는 10G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한 거고요. 아루바 5400 샤시형 스위치는 최대 8포트까지 VS 브링크를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VS 포트는 10G 또는 40G밖에 안 됩니다. 샤시는 1G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차이점. 얘는 왜 1G가 되는데 얘는 1G가 안 될까요? 쉽게 말하면 얘가 가상화로 묶으면 1G씩 묶으면은 얘가 어쨌든 이 스펙이 사양이 낮으니까 1G로도 쉐어링이 가능합니다. L2 스위치다 보니까. 근데 5400은 얘는 10G부터 40G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연결을 했을 때 1G로 묶다 보면은 쉐어링에 하는 대역폭이 작아서 쉐어링을 하는데 퍼포먼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이 얘는 10G 이상, 얘는 1G 이상 하는데 웬만하면은 가상화는 무조건 10G 이상으로 해라 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2930F 장비도 가상화를 살 때 10G 업링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묶으시면은 좀 더 나은 퍼포먼스 및 스펙이 될 겁니다. 1G로 말고 10G로 하는 걸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VSP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스택 내의 모든 스위치를 AIG 테이블을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엮인 거고요. 보면은 커맨드 레벨은 HA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자동 동기화가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커맨더로부터 수신을 받고 커맨더는 스탠바이가 멤버들을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멤버는 스택 내에 있는 이외의 스위치인 거고 프로토콜 상태 정보 인식 없이 구성 정보만 복사가 가능합니다. 얘가 죽었어요. 그럼 얘가 커맨드가 될까요? 얘가 커맨드가 될까요? 네, 그쵸. 커맨드, 스탠바이가 커맨드가 되고 이 중에 하나가 스탠바이로 되겠죠. 다음은 VSF 구성 명령어입니다. VSF 멤버 1 링크 1은 1의 9 설정을 하고요. VSF 도메인 설정을 하고 VSF 포트 스피드를 1G로 할지 10G로 할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how VSF 보면 도메인 아이디는 11번이고 뭐 다 LLD 프로되고 스피드는 1G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묶였을 때 보면은 멤버 1번, 2번이 되어 있고 맥 주소가 되어 있고 스위치 정보가 되어 있고 커맨더와 스탠바이 형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한번 해보면은 바로 묶여가지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show VSF 링크와 show VSF 토폴로지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피어 상태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음은 MED입니다. VSF를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했는데 이 VSF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 MED라는 기능을 쓰는 겁니다. 두 개의 멤버 VSF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구동 원리는 보시면은 스탠바이 장치는 MED 어시스트 장비로서 SNMP 겟을 통해서 LHP 링크 어그리게이션 포트 상태를 문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냐, 문제가 없냐.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고 회신하면 정상적으로 되는 거고요. 문제가 있다라고 되는 경우에는 보면은 커맨드가 되면서 셧다운을 시킵니다. 링크를. 그래서 바뀌는 거죠. 그리고 OOBM MED는 우리 OOBM 매니지먼트 포트를 사용을 해서 체크를 하는 거고요. VLAN MED는 VLAN을 통해서 별도의 스위치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VLAN으로 상태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